오케이. 자, 오늘 하는 내용은 속도, 가속도와 미분, 그리고 부정적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할 거야. 자, 페이지는 227쪽에 보면은, 이런 거 이제 한번 진행할 거야, 여기에. 그러면 이런 게 하나 나와 있다. 그다음 이쪽에 보면, 자, 위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면은, 이 위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거리를 갖다가 시간으로 나눠준 게 속도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 그치? 자, S가 뭐니 그러면은, 여기 거리야, 거리. 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 우리는 속도라고 하는 거를 배운 바가 있지, 그치? 그리고, 이거 기억나니, 요새? 이거 안 했니? 했지? 이거 알잖아. 자, 이게 뭐냐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습니다라는 것은, 이 거리에 대한 것이 S가 이제 T에 대한 함수,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T제곱 플러스 2T, 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걸 갖다가 우리는 t에 대해서 나눴다. 나눌 분자,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 s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미분의 액자 디퍼런셜을 써서 이 거리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을 때 얘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준 걸 이제부터 속도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이 속도를 갖다가 조금 한 번 더 속도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자, 순간 속도의 가속도가 될 거야 라는 것이 가속도. 자, 이거는 속도. 그러면 위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거기 한번 볼게 잠깐. 한 페이지 봐 넘겨봐. 자, 229쪽을 한번 볼까? 여기 단순하게 거리만 나와 있다면은 자, 지금 요걸 한번 보면 될 거야. 나중에는 얘가 기억이 나야 되니까. 자, 길이에 대한 변화율도 시간에 따른 변화율로 나타내주면 이 길이도 시간 t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 있다면 t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해주면 얘도 우리가 뭐라고 해주냐면은 이 길이의 시간에 따른 자 비율이잖아 비율 변화율이다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 길이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그럼 길이만 나오냐? 넓이에 따른 변화율도 있을 거고 부피에 따른 변화율도 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길이와 넓이와 부피가 시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지면은 미분이 가능하겠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요거 미분해 주면 되겠죠. 요거 t 플러스 요게 속도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자, 그래서 거리하고 속도, 가속도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쉬운 걸로 한번 볼까요? 자, 요거 하나 볼게. 필수 예제 8번. 자, 원점을 출발해서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t초의 위치가 x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 수직선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자, t자리에다 0 집어넣으면 0일 때는 위치가 0이다, 원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요거 가장 쉬운 거니까 요걸로 한번 먼저 기본 틀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 전피의 속도가 15일 때 가속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시간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속도가 15다라고 해주면은 이 x를 갖다가 자,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요거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 자, 요 값이 속도가 15니까 15가 되게 해주는 그러한 t를 한번 구해봐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t를 알면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속도 있지. 이 속도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자, 이 속도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겠지만 6t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야? 물어봤으니까 이 시간에 얼마를 집어넣을지 그 시간은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 15가 되게 해주는 그러한 t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봐라. 얘를 적용을 시켜주면은 답이 나오겠지. 시간을 구하는 거야. 속도는 미분해주면 돼.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는 얘는
얼마가 나오냐? t가 여기 4 나왔지? 여기다 4 나왔으니까 여기 4면 여기다 4 집어넣어서 24에서 6 빼준 거.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18입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원래 문제 다시 돌아가 볼게. 자, 그러면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말이 나온다. 운동 방향을 바꿨다. 자,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내가 쭉 진행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출 거야. 자, 멈춘다라는 뜻이 하나 나오는데 이 멈춘다라는 거는 이게 깍대기. 어? 깍대기. 없지. 이게 하나밖에. 멈춘다라는 게 나오는데 멈춘다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속도가 0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속도가 0일 때 t를 한번 구해봐라. 속도 여기 나와 있지? 요게 0 될 때를 한번 찾아보고. 두 개 나오지, 0 되는 게. 자, 얘는 3으로 묶어버리면은 요 0 되는 값을 한번 찾아보면은 자, 뭐뭐 나왔니? 그랬더니 여기 두 개 나오는데 t가 음수는 안 되잖아. 이 시간이 음수로 나오면은 타임머신이야, 그치? 마이너스 1은 빼고 시간이 3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3초가 된 후에 t가 3일 때 얘는 이렇게 딱 멈추는 거예요. t가 0입니다. 멈춘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이제 거꾸로 가겠지. 거꾸로 가면은 t가 3일 때 위치가 얼마가 되겠습니다. 요거 물어본 거. 그래서 자, 멈췄을 때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다. 그러면 속도를 0으로 놓고 계산해 주면 될 거잖아. 속도가 0 될 때, 속도가 0 될 때 t를 구해봤더니 3이더라. 3을 집어넣었을 때 뭘 물어봤냐? 위치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은 위치가 나오겠지. 그치? 3 집어넣어서 위치를 한번 구해봐. 자, 밑에 세 번째는 가속도가 6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가속도가 이렇게 계산해 주는데 얘가 6이 되게 해주는 그러한 t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봐. 가속도가 6일 때 전피의 위치는 이 t를 어디다 넣어줘? 위치는 여기다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위치가 나오지 않아.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어디에 대해서 미분해? t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위치가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져 있지 않으면 못 푼다라는 거야. 자, 밑에 있는 거 하나만 해볼게. 얘가, 자, 13번 있다. 요거 한번 해볼게. 자, 얘도 위치가 나와 있지. 자, 출발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가속도를 구하세요. 운동 방향을 바꿨다. 속도가 0 됐을 때. 0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된다. 이거 멍하게 있어. 해봐. 준서. 저거 안경을 안 갖고 다니 안경을 쓸게요. 아이고, 눈가도 후져놓고 잘 보여. 그래? 자, 운동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속도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지? 미분하면 된다. 자, 얘 미분하면 3 내려오면서 t제곱, 그 다음에 요거 5t, 6 이렇게 되지. 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속도가 일단 0 되는 것부터 보자. 얘가 쭉 진행하다가 멈추는 순간이 오면 그 V가 0 된다는 거죠. 0 됐다가 다시 이렇게 음수 방향으로 가면 이게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0 되게 해주니까 여기 2하고 3이지, 그지? 2하고 3. 그러면은 2초 후에 T가 2초일 때와 3초일 때로 나눠가지고 봐. 2초일 때 멈췄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멈췄다. T가 3일 때 다시 운동 방향을 이렇게 바꾸자냐. 자, 그럼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T가 얼마일 때냐? 2초일 때야. 라는 거지. 그 2초일 때 뭘 구하래? 가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가속도는 얘가 한 번 더 미분해서 2T 마이너스 5. 자, 이 자리에다가 2초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그래프 보는 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고. 자, 필수 예제 9번 한번 보자. 필수 예제 9번. 똑같은 상황이야. 여기 보면 알겠지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고. 자, 적분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꾸로 갈 거야. 속도가 주어지고 적분을 하면 이제 위치가 나오게 돼. 이거는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2분의 마지막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속도가 20입니다. 똑바로 던졌을 때, 자, 높이가 시간에 대해 함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쉬워. 이게 안 나오면 너희가 이 식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어려워. 시간 안에 풀기 힘드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던진 지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미분해서 3 집어넣으면 속도 나오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3 집어넣으면 가속도 나오겠지. 자, 이 물체가 도달하는 최고 높이는 얼마니 그러면은 자, 지금 똑바로 던져 올렸다고 하면은 자, 이것도 한번 봐봐. 여기서 슝 던져서 여기서 최고 높이에 다시 떨어지겠지. 최고 높이라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내가 슝 올라가다가 멈추는 거지, 그지? V가 0 되는 순간에 올라가다 멈췄어. 이게 최고 높이야. 다시 떨어질 거 아니야. V가 0 될 때, 이때 T가 얼마일까요? 이걸 하면 돼. 그게 바로 두 번째야. 자, 최고 높이는 얼마예요? 물어보면 T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속도가 0 되는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리고 미분해서 0 되게 해주는 t의 값 구해서 우리가 여기다 넣어주면 위치가 나오겠지. 이런 내용이다. 이것도 하나만 볼게요. 위로 던진 거니까. 자, 밑에 15번 보세요. 자, 요거 하나 보여줄게. 두 번째, 땅에 떨어지는 순간은 뭐냐라고 하면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위치가 뭐냐, 위치가 0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치가, 여기 나와 있지, 위치, 높이. 높이가 0 되는 게 바로 땅에 떨어진 거야. 그럼 얘도 요걸 가지고 뭘 구하는 거냐? 다 t 구하는 거야. t가 얼마였지? 이 t를 알아야 그때 이 속도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보도록. 자, 이제 진행해보세요. 1번, 2번, 3번. 자, 최고 높이는 속도가 0 될 때,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위치가 0이 됩니다. 그때 각자 시간을 구하세요. 도라에몽이 떨어졌네. 속도 마이너스 10 나오고, 가속도도 마이너스 10 나오고, 땅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마이너스 20. 여기는 20.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답 확인해보고.
된 사람 다음 페이지로 갈 겁니다. 예제 10번. 자, 이제 멈추고 요거 한번 볼게. 자,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더라, 속도. 자, 속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미분으로 치면은 플라임의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플라임, 미분한 거에 대한 그래프. 자, 그럼 이제 속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면은 속도가 0 되는 값들이 있지, 이게. 그럼 잘 봐라, 얘가 속도가 막 증가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막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얘가 정속도로 가다가 다시 여기서는 속도가 감속하지, 이제. 여기는 뭐니? 그런 속도가 0 되는 점이니까 출발 여기서 했다면은 막 급격하게 가다가 5초까지. 자, 5에서 10까지는 등속도로 움직이다가 여기는 이제 감속해서 조금 천천히 그러다가 여기서 멈추는 거지. 15가 됐을 때 멈췄다가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뒤로 갔다는 얘기.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뒤로 막 급격하게 가다가 조금 완만하게 이제 늘어나는 거지. 급격하게 가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25초가 되는 순간 여기서 다시 0이 되지. 속도가 멈췄어. 그 다음에 속도가 다시 양수 쪽으로 가니까는 여기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얘를 보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라는 얘기지. 아, 여기서 멈췄고 여기도 멈췄잖아. 자, 속도가 양수면 계속 증가하다가 멈춰.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멈춰. 언제? 15초일 때. 그 다음에 속도가 음수니까는 방향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가다가 25초 때 다시 멈춰. 다시 양수 방향으로 가지. 속도가 증가하니. 그러면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꿨냐? 한 번, 두 번 바꾸게 된 거지. 자, 그걸 보고 판단해 보라는 거야. 자, 기억번.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꿨다. 얘를 보고 하는 거지. 이제. 0 되는 점에서 좌우의 부호가 바뀌는 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 얘는 플라인의 그래프에서 극값을 얘기하는 거지. 극대극소를 얘기하는 거. 플라인의 부호가 뭐 증가하다 감소하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러면은 증가하다 감소하면은 이거 극대가 되는 거지. 여기는 극소가 되는 거지. 이렇게 봐도 된다. 두 번 바꿨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니은하고 디귿도 한번 봐봐라. 니은하고 디귿. 자, 니은은 10과 20 사이에서는 어때? 10과 20 사이에서는. 10과 20 사이에서는 자, 가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했으면은 10과 20은 가속도가 뭐니 그러면은 이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미분해봐. 요 직선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어때? 똑같은 값으로 나오겠지. 똑같은 값으로 나올 거야. 이거는 1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미분하면 뭐가 되니 그러면은 상수가 될 거라는 얘기지. 미분하면. 자, 직선은 1차지. 1차를 미분하면 이게 가속도를 얘기해 주는 건데 가속도가 바로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1차를 미분하면 상수가 나오죠. 그러면은 가속도가 일정한 값을 갖는 거 맞다라는 거. 10에서 20까지. 즉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미분이랑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디귿은 전피의 속도가 0인 지점은 세 곳입니다. 라고 했죠. 출바로 전피의 속도가
제로인 것. 제로인 것은 요거 하나, 요거 둘밖에 없지, 그지? 출발 후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출발 후라고 했으니까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맞는 거 기억, 니은.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거 할 거니라고 하면, 자, 옆 페이지에 가면은 식이 없다? 너희가 식을 만들어서 변화율을 할 건데, 자,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것들을 t에 대한 식으로 한번 채워봐라. 그래서 얘를 미분했을 때 이게 변화율이 나오더라. 시간에 따라. 자, 밑에 유제 17번, 18번 두 개 가봅니다. 이제 17번, 18번. 자, 17번은 넓이에 대한 식, 얘는 부피에 대한 식이야. 요거는 식 세울 때 이렇게 봐야 된다. 자, t초 후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것만 갖고 풀어봐라.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원의 넓이를 얘기해 주는 건데, 자, 가장 바깥쪽에 반지름이 0.4야. 이 속력으로 커진대. 1초에 0.4m씩. 그러면 2초 후에는 0.8, 3초 후에는 0.4의 3배, 10초 후에는 자, 반지름 R이 뭐가 되냐면 0.4 T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나는 넓이를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 넓이를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세워줄 수 있다. 뭐니 그러면은 이거는 자, 파이 R 제곱 0.4T 제곱 이래. 이거 뭐 해주면 돼? 얘가 별비의 변화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S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돼. 자, 미분해주면 요 0.4 제곱하면 4가 16. 16이면 0.16. 0.16이니까 0.16 파이 T 제곱 이렇게 보면 되지. 자, 이거 미분해버리면 되는 거다, 이제. 얘 미분해버리면, 하고, 0.32 이렇게 되겠지. 곱해주니까. 그 다음 요거, 파이. 자, 5초라고 했기 때문에, 그 T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면 된다? 5 집어넣으면 5초 후에 변화율이 돼. 어렵지 않은 거야, 10만. 자, 18번. 구의 부피 구하는 식. 자, 부피 구하는 식 어떻게 되더라?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R3. 여기도 R이 어떻게 되는지 T에 대해서 한번 세워봐라. 자, 몇 초? 1초에 3cm의 비율로 커지는데 처음 반지름은 5였기 때문에 R이 처음 초기량이 5고 1초에 3씩 커진다. 2초면 3 곱하기 2. T초 후에는 3T 이렇게 R이 바뀌지. 요걸 여기다 넣어주고 미분하면 됩니다. 자, 식이 없는 것도 한번 해본 거야. 된 사람은 넘기세요. 자, 235쪽에 7, 8, 9, 10 4개를 할 거야. A 단계. 4개. 자, 7번, 8번, 9번, 10번 4개 하고 잠깐 쉬었다가 부정적분 나갈 거야. 기호하고 은빈이 소리 잘 들려? 대답이 없어. 애들이 말로 해, 말로. 타자로 하지 말고. 다음 주에 조금 바쁠 거야, 아마. 다음 주에 이거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적분을.
나 지금 특강 신청 다 했지? 했지, 너 준서 안 했지? 네. 빨리 해놔, 가서. 저 쉬는 시간에 가서 해. 마루도 했지? 그럴 거예요. 안 한 사람은 가서 확인해봐. 노인이 너희 둘 다 했어? 네. 예지 안 했지, 아직? 했어? 수투로 했어? 수원 수투로 돼 있는 거 하면 안 된다고. 고3용이다. 돼지게 어렵다. 니네 알아듣지도 못한다. 이런 거 나가기 때문에 못한다. 어. 그리고 RPM 미리미리 사두고 수투. 수투가 너네가 지금 개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위험 학습이 안 돼 있으면은 그냥 개념만 알아. 그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수원 수투는 그냥 심화가 필요하고. 수학 상하야 뭐 우리가 지지고 볶으면 나오니까 실수만 좀 적게 하고 시간 안에만 잘 풀면 돼. 1월 달에 수학 3 이거 나가는데 이거 하면서 너희 병행한다고 그랬지.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는 적정 수준이 안 되면은 재시험 볼 거야. 적정 수준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점수로 치면은 웬만하면은 80점대가 나오도록. 거기 안 나오면은 재시험 볼 거야. 지금 1학년, 2학년 애들 막 올라간 애들 좀 봐줬더니 점수가 막 똑똑 떨어져 막. 아, 중간 시험 볼 때까지는 좀 똑똑하게 가자. 준서, 특히. 우리 시우도 그렇고, 요지의 인물들이 좀 있어. 좀 더 빡세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있는데 3에서의 속도가 21이다. 그러면은 자, 요거 미분했을 때 t자리에 3 집어넣으면 21이 나오게끔 a를 정하면 되겠지라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 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속도는 t에 대해서 자, 미분하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a. 자, t자리에다가 요거 3 집어넣으면 되겠지. 했을 때 3 집어넣으면은 27 마이너스 2. 이 값이 21이 나오게끔 a를 정할게요. a는 6 이렇게 좀 끝나겠죠. 어려운 거 아니야. A 단계야, A 단계. 자, 8번은 여기다 밑줄을 하나 걸어라, 여기. 여기다 정지할 때. 이 정지에다가 밑줄을 걸어요. 정지. 정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도가 0 됐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0 될 때, 내가 필요한 거는 뭐니, 그러면? 속도가 0 될 때, 시간이 얼마인가라고. 물어보는 거는, 움직인 거리잖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이거를 뭐라 그러냐?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밟아서 삐 여기서 멈췄어. 이게 바로 움직인 거리. 이거를 제동거리라고 얘기해. 움직임. 그럼 거리에다가 거리는 여기 나와 있잖아. x가 그지? 자, x가 나와 있는데 t 자리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내가 구한 거.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돼. 그렇지. 그럼 이동거리가 나오지. 그리고 t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니까 이 미분해서 0 되게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내라. 얘를 집어넣어주면 이동거리가 나올 것이고 그 이동거리가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 그 제동거리라고 하더라라는 거야. 요게 8번. 어렵지 않아서 내가 시킨 거야.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도 지금 보니까 위치. 자, 다이빙계에서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이겁니다라고 했다. 자, 물에 떨어지는 순간 여기다 밑줄을 걸어야지. 물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높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높이가 0 나왔다는 얘기지. 물에서 수면에서 높이가 0이 물에 떨어지는 순간이잖아. 그래서 얘는 물에 떨어지는 순간 여기다가 딱 밑줄 긋고 뭐가 0이다? 자, 물에 떨어지는 순간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놓고 어떤 게 0이야? x가 위치가 높이가 0이다. 얘가 0 되게 해주는 t를 구해. 그 t를 구한 거를 자, 속도니까 이거 미분해서 속도에다가 이 t를 집어넣어주면 그때 속도가 나오지 않냐.
땅에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려운 내용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자, 10번은 각자 진행합니다. 어디가 맞는지. 자, 이게 뭐야? 위치에 대한 함수가 이번에는 속도가 아니라 x축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위치를 나타낸 거야. 속도가 아니야. 자, 점피의 진행 방향이 첫 번째로 바뀌었다. 진행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속도가 0 됐다라고 봐야 되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있죠. 자, 속도는 미분한 거니까 여기를 보면 된다. 미분해서 0 되는 점은 이쪽 점이겠지. 미분해서 0, 미분해서 0, 미분해서.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극대 극소를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진행 방향이 첫 번째로 바뀐 건 뭐예요?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바뀌었지, A에서. 여기 속도가 0인데, 이거 증가하다가 감소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막 증가하다가, 여기 속도가 우리 미분한 거니까 미분한 게 막 증가하다가 여기서 멈췄어. 속도가 0이야. 그 다음에 어때? 위치가 점점 내려갔다는 얘기는 여기서 멈췄다가 진행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지. 위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꾸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된다. 자, 정답은 A가 될 거야. 자, 이제 잠깐 멈췄다가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자, B단계 20번은 안 할 수가 없네. B단계 20번은 학교 시험에서는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봐줘야 됩니다. 이거 하나 하고 싶게. 자, 요거 풀 때는 넓이를 이용할 건데 닮은 비를 이용해라. 요거 그림에서. 자, 준서 졸지 마, 임마. 아, 그래? 문제 보는 데도 좋은 것 같아. 자, 이거 닮은 비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요걸 이용해 주면 된다. 요렇게. 요 삼각형이랑, 자, 요 삼각형이랑은 닮은 삼각형입니다. 라고 해서 닮은 비를 이용할 때 반드시 이 빗변이 아니라 이 높이와 그 다음에 반지름. 높이와 반지름의 비율을 이용해라. 자, 그럼 높이가 여기 12하고 여기가 4가 되지, 비율이. 12와 4의 비율이니까. 자, 요거 1대 3의 비율이지, 얘는. 1대 3의 비율이야.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니? 물어보는 거지. 이거에 몇 배가 돼, 그러면? 3배니까 요거는 3R, 이런 데. 자, 요걸로 10을 한번 세워봐라. 요거 X로 놓으면은 3X 이렇게 놔도 되지. R이라고 해놔, 그냥. 자, 20번 요것만 이용해서 식 세워라. 자, 이거 마무리 해줄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그대로 진행을 할 때, 자, 이거 비율이 지금 어떤 거냐면은, 여기 지금
자, 증가 속도, 넓이의 증가 속도, 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넓이를 갖다가 시간에 따른 함수를 만들어줘야 될 거야. 라는 거죠. 자, 여기 부채꼴이 나와 있으면, 아니, 부채꼴이 원뿔이 나와 있으면, 자, 요거, 순간에 수면의 넓이니까 여기 요거거든. 요거 쓰면. 요거는 원이잖아. 그지? 원이니까는 그거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자, 요걸 갖다가 반지름을 빨리 t로 한번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자, 여기에 매초 0.5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합니다라는 얘기는, 요 높이가 지금 얼마란 얘기야? 0.5 t란 얘기지. t 시간 후에는 1초 후에는 0.5, 2초 후에는 0.5 2배, 10초 후에는 0.5 t래.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0.5 t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랑 비율을 봐봐. 이게 몇 대 몇이야? 3대 1의 비율이지. 3대 1의 비율이지. 그럼 얘도 이게 3대 1의 비율이니까 여기다 3분의 1 곱해주면 얘도 나올 거 아니냐라는 거. 그래서 반지름 알고 싶었는데 요거에 3분의 1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R은 요거에 3분의 1. 0.5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t에다가 3분의 1 계산해주면 나오지 않냐. 6분의 t가 바로 요 반지름이 6분의 t였다라는 거죠. 요거 내가 구했어요 라는 거야. 6분의 t 하고. 자,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 얘는. 자, 파이, 여기는 6분의 t. 요거 제곱. 자, 그러면 넓이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왔으니까 이 수면의 넓이의 증가 속도. 언제 그러냐, 그러면 수면의 높이가 6이다. 자, 나는 이거를 미분해주면은 속도가 나와. 자, 이걸 미분하기 좋잖아, 그지? 36분의 1. 36분의 1 t제곱을 갖다가 보자. 2 곱해주면은 16분의 1, 그 다음에 7.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요 t에다가 지금 내가 뭘 구해야 돼? 얘 t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지. 그걸 요거 알려준 거야.